이거는 결국 이재명이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게 되자 그 법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2부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제가 원래 이 정치펀치에서는 2부에 꼭 외교안보 이슈를 다뤘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나 언제나 예외는 있어야겠죠. 제가 외교안보 소식을 여러분께 참 다양하게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한동훈 이야기도 안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재명과 선거법 이야기도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2부를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전망과 선거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공직선거법 재판에서요. 이재명이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집행유예가 있지만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는 건 민주당 전체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죠. 벌금 100만 원만 넘어도 국회의원직 박탈, 대선 때 받은 434억 반환, 그리고 다음 대선 출마 불가인데 징역 1년이 나왔으니까 그 충격파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가슴에는 정말 모처럼 시원한 갈증 해소가 되었지만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으로 이렇게 무거운 형의 유죄가 선고되자 민주당에서 이제는 아예 이 공직선거법 자체를 이재명을 위해 뜯어 고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법안을 민주당이 11월 14일과 11월 15일에 발의했는데요. 11월 14일은 이재명 재판 선고 나오기 하루 전이고요. 11월 15일은 이재명 선고가 나온 그날입니다. 어떤 법안들이 발의됐느냐? 일단 첫 번째 법안. 진짜 황당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빼자. 허위사실 공표를 공직선거법에서 빼자는 건 무슨 뜻이냐? 이제 당선을 위해서 또는 상대방의 낙선을 위해서 얼마든지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된다. 그리고 그걸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 네. 이거는 결국 이재명이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게 되자 그 법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이 음주운전 처벌을 빼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절도죄로 수사받는 사람이 절도는 생활범죄고 민생범죄니까 절도죄는 처벌하지 말자.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이없는 발상이라 제가 비유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 공직선거법에서 여러분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 당선 무효가 되잖아요. 의원직 박탈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벌금 1000만 원으로 높이자. 그러니까 룰이라는 게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룰을 어겨서 처벌을 받으니까 룰 자체를 없애거나 이 룰의 허들을 엄청 위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만에 하나 민주당이 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이 법안이 실제로 발효가 되면 이재명 3심 확정 이전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나라 법전에 새겨지면 이재명이 그 전에 받은 형량이 무효가 되고 새로 만들어진 법을 기준으로 이재명에 대한 재판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뭐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만 만에 하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대로 허위사실 공표가 삭제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재명이 2심에서까지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 원 맞았어요. 그런데 3심 막 하고 있는데 허위사실 공표가 삭제된 법이 통과돼요. 그럼 대법원은 새로 만들어진 법 기준에 맞게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이거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어졌으니까 무죄다.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 의원직 박탈 기준이 벌금 1000만 원으로 상향되면 예를 들어 이재명이 2심에서 뭐 날고 기는 재주로 징역 1년을 감형받아서 벌금 뭐 한 800이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벌금 1000만 원 이상으로 법이 통과되면 3심에서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벌금 800만 원은 의원직 박탈은 아니다. 모든 결과가 다 바뀌어요.
무섭고 놀랍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건재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다면 민주당은 이 허위사실 공표 삭제와 벌금 1,000만 원 기준 상향을 밀어붙이고도 남을 정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민주당도 약간 발을 슬금슬금 빼고 있어요. 왜냐? 이게 아까 제가 비유한 것처럼 음주운전 범죄자가 음주운전 처벌 조항을 없애자고 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국민들한테 돌팔매 받고 욕먹고 민주당 지지율 폭망하기 딱 좋은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이거는 아직 우리의 당론이 아니다라고 발을 슥 빼지만 법안이 발의가 됐다는 건 국회의원 10명이 그 법안에 사인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 10명 이상이 확보됐다는 거예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온갖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 정확하게는 제2요구권이죠. 그 제2요구권을 발휘하면서 눈치 보지 않고 딱 버티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당장 지지율 떨어지고 욕먹더라도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겠죠. 통과시키고도 남을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서 대통령이 중요한 거고, 이래서 민주당이 그동안 한동훈 편을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려고 한 거고,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 자체로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외교 안보, 대외 경제 성과, 4대 개혁, 아쉬운 것도 있죠. 국정 홍보라던가, 국민들과의 소통이라던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건 제가 괜한 대통령에 대한 아부를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악법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많았죠. 방송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등 민주당이 지들이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잡고 있을 때는 자기들도 차마 통과 안 시키던 법안을 막 밀어붙이니까 윤 대통령이 거부권 횟수 중요하지 않다. 나는 여야 합의하는 악법은 다 거부한다. 제의 요구한다. 빡빡빡 국회로 돌려보내고 킬이 되니까 이거 어차피 국민들한테 욕먹으면서 선거법 개정을 통과시켜봤자, 이재명 살리기 법안을 통과시켜봤자, 그래봤자 윤석열 대통령한테 막히겠구나. 그러면 우리 굳이 여기에 막 발 들여서 손해보지 말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슬금슬금 발을 빼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으면, 특히나 설령 보수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보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강인하고 묵직하고 뚝심 있게 악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제2요구권을 딱 쓰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민주당은 이거 통과시키고 힘으로 밀어붙였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구하기를 좌절시키고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